아빠, 저희 왔어요. 딸 민지가 키 큰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강태호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빠, 우리 태호 오빠가 간호사라서 정말 믿을만해요. 아버님, 제가 정기적으로 건강관리 도와드릴게요. 보기가 낯선 사람을 봐서 그런가 보네. 반려견들이 의료기구를 무서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강아지는 왜 짖었을까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철민은 여전히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했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구할 수 없었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출근길에 집사람이 말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민지 아빠, 오늘 일찍 들어와요. 민지랑 함께 저녁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알겠소. 내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어요. 대형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철민이 생명을 구하고 있는 그 순간 집에서는 가스 누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방관인 자신이 집에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어요. 119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철민은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여보, 숨 좀 쉬어봐. 일어나봐. 철민아, 미안해.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동료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철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6살이던 민지가 철민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철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민지야,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늘나라요? 언제 다시 와요? 엄마는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때부터 철민은 아버지이자 어머니가 되어야 했어요. 남자 혼자 딸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집사람이 남겨준 소중한 선물이었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철민에게는 소중한 가족이 있었어요. 26살이 된 딸 민지와 5년 전부터 함께 살고 있는 불독이었죠. 민지는 요가 강사로 일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닮아 마음씨가 따뜻하고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어요. 아빠, 오늘 수업에서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민지가 퇴근 후 전화로 말할 때마다 철민은 은주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착하지. 누구 닮아서 이렇게 착한지. 정말 어머니를 쏙 빼닮았어요. 철민은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너무 착해서 남을 쉽게 믿는 모습이 때로는 위험해 보였거든요. 민지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아빠,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민지가 밝게 웃을 때마다 철민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20년 전 은주를 잃은 후 남은 가족마저 잃을까봐 항상 걱정이었거든요. 불독 이름은 복이었어요. 짧고 튼튼한 다리, 항상 헐떡이는 숨소리, 그리고 가족을 향한 무한한 충성심이 보기의 특징이었습니다. 5년 전 유기견 센터에서 보기를 만났을 때 철민이 말했어요. 민지야, 이 녀석 어때? 아빠, 정말 귀여워요.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보기는 어때? 우리 가족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그때부터 보기는 철민과 민지의 든든한 가족이 되었어요. 철민은 보기를 보며 종종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에요. 보기야,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철민의 다리에 머리를 비빌 때마다 철민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은주가 떠난 후 텅 빈 집에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도 보기 덕분이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 나야. 민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들뜬 것 같았어요. 응, 무슨 일이야? 아빠,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철민의 마음이 순간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은 반가웠지만 아버지로서는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면서도 조금 불안했거든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간호사예요. 태호 오빠라고 하는데 정말 착하고 전문적이에요. 아빠도 분명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에서 행복감이 느껴졌습니다.
철미는 딸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럼 집으로 데리고 와. 맛있는 거 해서 얼굴 한번 보자. 고마워요, 아빠.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철민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기가 다가와 철민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하듯 했어요. 보가. 우리 민지가 좋은 사람 만났나 봐. 보기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어요. 철민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준비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저녁 6시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빠, 저희 왔어요. 민지가 키 큰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강태호라고 합니다. 태호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한 외모에 정중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기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낯선 사람이 와도 이렇게까지 흥분하지 않던 보기였는데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지한 듯 계속해서 짖어댔습니다. 어머, 보가, 왜 그래? 민지가 당황하며 보기를 달래려 했지만 보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태호가 들고 온 빨간색 의료 가방을 향해 더욱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보기가 낯선 사람을 봐서 그런가 보네. 민지가 얼굴을 붉어지며 민망해했어요. 태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민지 씨. 제가 병원에서 일하고 와서 병원 냄새가 나는가 보네요. 옷을 갈아입고 올 걸 그랬네요. 병원에서 반려견들이 낯선 냄새에 짖는 일은 흔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철미는 평소 순한 보기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태호의 설명이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게다가 딸이 좋아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의심할 수는 없었거든요. 보기야. 민지 남자친구를 처음 봐서 그래? 이리 와. 철민이 보기를 불러 다른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보기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태호 쪽을 계속 바라봤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정말 완벽한 예비 사위처럼 보였어요. 음식을 칭찬하고 철민의 소방관 경력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며 자신의 간호사 일에 대해서도 겸손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혈압이 조금 높으신 것 같네요. 태호가 철민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직업병이에요. 얼굴 색깔이나 호흡 패턴을 보면 대략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정기적으로 건강관리 도와드릴게요.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빠, 태호 오빠 간호사라서 정말 믿을만해요. 아빠 건강도 체크해주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철미는 태호의 전문성에 감심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기에 그 격렬한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에 혈압약이랑 영양제 가져다 드릴게요.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태호의 제안은 정말 친절해 보였어요. 고맙네. 태호야. 그런데 너무 부담 갖지 마. 아닙니다. 아버님, 민지 씨 아버님이시니까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녁이 끝나갈 무렵 태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맛있는 저녁 대접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그래. 다음에 또 보게나.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태호를 보며 철미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좋은 사람 같은데 보기의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보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며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기야. 뭐가 그렇게 신경 쓰이니? 철민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인물은 괜찮고 직업도 괜찮은데 속을 알 수가 없네. 태호는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예의 바르고 전문적이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도 진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30년간 소방관으로 일하며 키운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그 반응. 아마 내가 딸을 보내기 싫어서 그런 걸 거야. 철미는 자신을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들지는 못했어요. 무언가 불안한 기분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보기도 그날 밤 평소보다 자주 일어나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이 말이에요. 태호의 첫 방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철미는 계속 보기의 이상한 반응을 생각했어요. 30년 소방관 생활 동안 키운 직감이 자꾸 속삭였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민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아빠, 태호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빠 건강도 걱정해 주시고
민지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어요. 화요일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버님, 건강관리 차 왔습니다. 태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에는 여전히 그 검은색 빨간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보기가 또다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보기의 반응은 지난번과 똑같았습니다. 특히 의료 가방을 보면 더욱 흥분했어요.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가, 조용히 해. 철민이 보기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태호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반려견들이 의료기구를 무서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철민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보기가 순한 애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 왜 보기가 이렇게까지 반응할까요? 태호는 능숙하게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혈압이 약간 높으시네요. 역시 제가 가져온 영양주사를 맞으시는 게 좋겠어요. 영양주사요. 그게 뭔가? 네.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있어서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간호사로서 자주 사용하는 처방이에요. 태호가 의료 가방에서 주사기와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 보기의 짖음이 더욱 격해졌어요. 보기가 마치 위험을 알리듯 필사적으로 짖었습니다. 보기야, 정말 왜 그러니? 철민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스며들었어요. 강아지들이 주사기를 무서워해서 그런가 봐요. 걱정 마세요, 아버님. 1시간 후 태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짐을 정리했습니다. 아버님,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관리해드리면 건강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네, 태호야. 태호가 떠난 후 철민은 묘한 기분이었어요. 몸이 조금 나른하면서도 어지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그런데 보기는 여전히 불안해했어요. 태호가 앉았던 자리 주변을 계속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목요일, 민지가 집에 왔습니다. 아빠, 어떠세요? 태호 오빠가 건강관리 해드린다고 하던데. 응, 친절하게 잘해주더라. 하지만 철민은 솔직한 마음을 말하지 못했어요. 보기의 반응이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빠, 혹시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자주 있으세요? 민지의 질문에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태호 오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가끔 건망증이 있으신 것 같다고. 혹시 치매 초기는 아닐까 걱정된다고 하시던데. 순간 철민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치매. 내가 글쎄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태호 오빠는 전문가니까 뭔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아직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냥 건망증은 있지만 이 정도는 누구나 있는 거 아냐. 민지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철민에게는 그 걱정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태호가 그런 얘기를 민지에게 했을까요?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태호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건망증이 심해진 걸까요?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태호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도 보기의 반응은 똑같았어요. 격렬한 짖음과 경계하는 모습. 아버님, 민지 씨가 반려견 카메라를 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결혼해서 따로 살면 보기를 보기 힘드니까 그런가 봐요. 태호가 영양주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반려견 카메라? 강아지 보는 카메라 말하는 거야. 네. 보기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번 주말에 설치하실 거예요. 철민은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민지가 원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주사를 맞은 후 철민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어지러운데. 지난번보다 더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얼굴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는데. 태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철민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괜찮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머리가 맑지 않았어요. 태호가 떠난 후 보기가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용히 철민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마치 위로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보가. 너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니? 보기가 철민을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주말에 민지가 왔습니다. 정말로 반려견 카메라를 가져왔어요. 아빠, 보기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궁금해서 반려견 카메라 달았어요. 그래도 되겠니? 요즘에는 별게 다 있네. 물론이죠.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보기도 더 안전하고요. 민지가 거실 한편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 순간 철민은 문득 생각했어요.
이 카메라로 보기만 보는 게 아니라 집 안 상황도 다 보이겠네요. 태호 오빠도 이 카메라 얘기 들으시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지의 말에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어요. 아버님, 건강을 위해 결혼을 서둘러서 더 자주 돌봐드리고 싶어요. 태호의 갑작스러운 말에 철민이 놀랐습니다. 결혼을 서둘러? 왜? 네. 아버님 건강이 계속 걱정되거든요. 가족이 되면 더 자세히 돌봐드릴 수 있을 텐데. 내 건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민지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태호 오빠, 고마워. 하지만 철민에게는 그 말이 왠지 부담스럽게 들렸습니다. 왜 갑자기 결혼을 서두르려 할까요? 그날 밤, 철민은 보기와 함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보가, 내가 태호를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거니? 보기가 철민을 올려다보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철민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소방관의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반려견 카메라가 설치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민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민지가 보기를 보고 싶어서 설치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느 날 오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노인회관에 가고 나면 보기가 혼자 있을 때 정말 뭘 하고 있을까? 철민은 민지에게서 받은 앱을 핸드폰에서 실행해봤어요. 화면에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보기는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별로 특별한 건 없네. 하지만 철민은 카메라 기능을 더 살펴봤습니다. 녹화된 영상도 볼 수 있었어요. 이거 녹화된 것을 볼 수 있는 건가? 호기심에 어제 태호가 왔던 시간대를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에 태호가 나타났어요. 평소처럼 의료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마. 주사 준비하는 동안. 화면 속 철민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철민의 뒷목이 얼어붙었어요. 태호가 주변을 둘러본 후 의료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라벨에 뭔가 써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저건 뭐지? 나한테 보여준 게 아닌 것 같은데. 태호가 그 약병에서 액체를 주사기에 뽑아내고 있었어요. 비타민 주사라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약병이었습니다. 철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태호는 능숙하게 두 약물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없애듯 그 약병을 다시 의료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모든 게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이럴 수가. 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소방관 생활 동안 많은 위험을 봤지만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철민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태호는 다시 완벽한 미소를 지었어요. 준비 완료입니다. 아버님.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기하는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철민은 급하게 휴대폰을 들었어요. 이거 좀 알아봐야겠는걸? 그 친구한테 물어볼까? 옛 동료 이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대호는 아직 소방관에서 화재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대호야, 나야. 철민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급한 일이 있어. 지금 만날 수 있어. 그래. 어디서 만날까? 1시간 후 철민은 이대호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대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엔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야. 정말 그럴까? 철민아. 이건 농담이 아니야. 당장 신원조회부터 해봐야겠어. 그래, 부탁 좀 할게. 딸이 이 남자랑 결혼하려고 해. 이대호는 즉시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했어요. 강태호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민아. 앉아. 이대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강태호는 실제로는 의료보험금 사기범이야. 이미 경찰이 수배 중이고 이미 3명의 노인이 희생됐어. 철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3명이나? 모두 같은 수법이야. 간병 서비스 제공하면서 서서히 독성 물질을 투여해서 자연사로 위장하는 거지. 그리고 자족과 결혼한 후 보험금을 빼돌리는 거야. 철민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4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던 거예요. 그럼 민지는? 민지도 위험할 거야. 이 놈은
가족 전체를 이용하거든. 나 좀 가볼게. 철민은 즉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하지만 이대호가 말렸습니다. 아직 움직이면 안 돼. 증거가 더 필요해. 그리고 민지를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알겠어. 그래도 얘기는 해봐야지. 민지는 태호를 완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철민은 민지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습니다. 민지야, 태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아빠? 철민이 카메라 영상을 보여주려는 순간 민지가 먼저 말했어요. 아빠, 혹시 태호 오빠를 질투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면 제가 결혼하는 게 싫으세요? 질투, 무슨 소리야? 태호 오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순간 철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호가 이미 민지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었어요. 민지야, 내 말을 믿어봐. 태호는 아빠, 그만해요. 태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빠가 왜 이렇게 의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 얘기 좀 들어보렴. 민지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병원 입원도 추천해 주셨어요. 아빠 건강을 정말 걱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병원 입원. 철민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내가 입원을 왜 하니? 태호가 계획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철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보기가 다가와 조용히 옆에 누웠습니다. 보기야, 너만이라도 내 편이구나. 보기가 철민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어요. 그 따뜻한 보기의 감촉에서 철민은 조금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태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지는 완전히 그의 편이었습니다. 철민은 혼자서 이 모든 것에 맞서야 했어요. 30년 소방관의 경험이 지금만큼 절실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님, 오늘 오후에 뵐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태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바쁠 텐데 괜찮다. 평소와 다르게 뭔가 급한 느낌이었어요. 아니에요. 별로 안 바빠요. 이따 갈게요. 철민은 직감했습니다. 태호가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려는 거라고. 보기가 철민 옆에서 낑낑거렸어요.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야, 오늘이 진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 철민의 손이 보기에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오후 3시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철민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태호가 온 거였습니다. 보기가 즉시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필사적으로 들렸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태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가우면서도 서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철민이 문을 열자 태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의 따뜻한 미소가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신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한 처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태호가 의료 가방을 열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손동작이 평소보다 성급해 보였습니다. 철민의 온몸에 경고 신호가 울렸어요. 특별한 처치에. 아니 왜? 네.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신 것 같아요. 즉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태호가 주사기를 꺼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보기가 미친 듯이 짖으며 태호의 의료 가방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 개가 정말 거슬리네요. 태호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드러났어요. 평소의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철민은 위험을 직감했어요. 30년 소방관의 본능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태호야, 잠깐. 하지만 태호는 이미 주사기에 액체를 채우고 있었어요. 철민이 카메라로 봤던 바로 그 독성물질이었습니다. 아버님, 팔을 내밀어 주세요. 오늘 왜 급하니? 태호의 목소리가 명령조로 바뀌었어요. 철민이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태호가 갑자기 달려들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면 아버님만 더 힘들어져요. 하지만 철민의 몸은 이미 약해진 상태였어요. 그동안 맞은 독성물질 때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안 돼. 오늘은 안 맞으면 안 되니? 철민이 저항하려 했지만 태호가 더 강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기가 전력으로 태호의 다리에 달려들었어요. 이빨로 바지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 놈의 개가 진짜. 태호가 보기를 발로 차려는 순간 보기가 의료 가방을 덮쳤습니다. 가방이 넘어지면서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늘이 휘어져 버렸어요. 젠장.
이게 때문에 주사기가 망가졌잖아. 다음에 하면 되지. 태호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그냥 끝장내야겠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태호가 의료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철민의 혈액이 얼어붙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태호야. 너 뭐 하는 거야? 닥쳐. 이미 너무 오래 끌었어. 원래는 자연스럽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게 때문에 계획이 망쳤잖아. 태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아니, 이보게 잠깐 진정하게 나. 차갑고 잔인한 살인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아빠, 왔어요. 태호 오빠도 계시네. 민지가 들어오다가 상황을 보고 멈춰섰습니다. 태호가 칼을 들고 있고 철민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보기가 격렬하게 짖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태호 오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호가 민지를 보더니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너무 멍청해서 일이 쉬웠어. 바보같이 내 아버지 보험금만 있으면 돼.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보험금.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왜 그래? 그래,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이고 너와 결혼해서 보험금을 빼돌릴 계획이었어. 이미 3번이나 성공한 방법이거든. 태호의 고백에 민지가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해요. 거짓말? 내 아버지가 그동안 맞은 주사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알고 싶어. 태호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너도 맞고 싶어. 민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속았는지 깨달은 거예요. 철민이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30년 소방관으로 쌓은 모든 경험을 동원해야 할 때였어요. 민지야, 뒤로 물러서. 철민이 태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야, 이 나쁜 자식아. 몸은 약했지만 딸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불타올랐어요. 아버님이 저를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호와 철민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빠, 조심해요. 칼이 위험하게 휘둘렸어요. 보기도 다시 달려들어 태호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됐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손을 들어. 이대호와 경찰, 그리고 의료진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이대호가 철민의 연락을 받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늦지 않았네. 꼼짝 마! 당신을 사기와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아이씨, 거의 다 왔는데 끝낼 수 있었는데. 조용히 해, 이놈아! 태호가 체포되면서 마침내 위험이 끝났어요. 민지가 철민에게 달려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철민이 떨리는 손으로 민지를 안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진작에 아빠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보기가 두 사람 곁으로 와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이제 안전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의료진이 철민을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독성 물질 중독이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태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아이씨, 내가 걸린 건 다 저게 때문이야. 더 이상 누구도 속일 수 없었어요. 보기가 마지막까지 태호를 향해 짖었습니다. 마치 다시는 오지 마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 철민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태호가 투여한 독성물질은 대부분 몸에서 빠져나갔지만 아직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했어요. 아빠, 어떠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보기를 위한 간식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 철민이 미소를 지었어요. 민지의 얼굴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괴로움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죄송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아빠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오히려 아빠를 의심했잖아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민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민지야, 누구나 속을 수 있는 일이었어. 아니에요. 보기가 그렇게 경고했는데 제가 너무 무시했어요. 민지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보기도 같이 왔어요. 병원 안에는 반려동물 출입이 안 된다고 해서 건물 앞 벤치에 묶어놓고 왔어요. 같이 보기 보러 나가실래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그래, 그러자. 우리 보기가 왔구나.
딸의 부축과 함께 병원 건물을 나갔습니다. 보기야, 여기까지 왔네.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반기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기야, 고마워. 철민이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정말 너가 우리 가족을 구했구나. 보기가 작게 낑낑거리며 철민의 손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이대호 아저씨가 어제 왔더라고요. 민지가 말했어요. 그랬어. 뭐라고 하던가. 태호가 완전히 자백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끔찍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던 거네요. 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다행히 그 친구가 도와줘서 천만 다행이야. 태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범죄 행각이 밝혀졌어요. 이미 3명의 노인분들이 희생되었다고 하시던데 민지의 목소리가 침울해졌어요.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던 거예요. 보기가 있어서. 철민은 보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친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보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태호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보기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철민은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가 말했어요. 아빠,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그리고 아빠 말씀을 더 잘 들을게요. 민지야, 너무 자책하지 마. 중요한 건 우리가 모두 무사하다는 거야. 네. 아빠 무사하셔서 너무 다행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반려견 카메라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놈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이 카메라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죠. 민지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보기가 뭐 하는지 촬영용으로만 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빠를 구한 거네요. 철민도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그러게, 이 카메라 덕에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알게 되었지.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것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요가 스튜디오에서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을 믿고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은 우리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먼저 알아차리기도 하죠. 민지의 말을 들으며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서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지가 전보다 훨씬 자주 집에 왔어요. 아버지와 보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아빠,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내가 요리할 줄 알았어. 유튜브로 배웠어요. 그래, 한번 해봐. 맛있게 먹어줄게. 민지가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철미는 보기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기는 평온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보기야, 정말 고마워. 철민이 보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진정한 사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구나. 보기가 눈을 뜨고 철민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민지와 그리고 보기까지 셋이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건강해지셨죠? 응, 완전히 좋아졌어. 다행이에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민지의 솔직한 고백에 철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지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을. 아빠, 당분간은 연애 생각 없어요. 아빠랑 보기랑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아빠랑 계속 살면 아빠야 좋지. 그럼 아빠랑 평생 살래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반려견 카메라가 조용히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 소파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철민과 민지는 웃으며 대화하고 있고 보기는 그 사이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했어요. 위험도 거짓말도 속임수도 없는 진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는 이런 따뜻한 순간들을 계속 기록했어요. 며칠 후 철민은 보기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보기야, 우리가 배운 게 뭔지 알아? 보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세상에는 말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야. 그들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지. 보기가 꼬리를 흔들며 철민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철민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여보, 우리 가족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을 향해 속삭인 철민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보기가 다시 한번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가 또 흘러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함께 인생이 말을 걸 때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